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방식에 정말 거대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요, 아주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현미경과 유리 슬라이드가 어떻게 디지털 데이터로 변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환자의 불안한 기다림을 줄이고 진단의 미래를 어떻게 완전히 바꾸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중요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 희망과 두려움이 막 교차하면서 정말 피가 마르는 것 같잖아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말이죠. 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려야만 했을까요? 기존의 진단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 디지털 병리학이 풀고자 하는 핵심 문제가 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존 방식은 이랬습니다. 환자의 조직 샘플이 담긴 아주 작은 유리 슬라이드 있잖아요. 이게 트럭에 실리고 비행기를 타고 다른 전문가에게 전달되기까지 며칠, 길게는 몇 주가 걸리는 물리적인 여정을 거쳐야만 했어요. 이 과정에서 슬라이드가 혹시 깨지거나 분실될 위험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 길어지는 기다림의 고통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었죠. 자, 이제 100년도 더 된 이 오래된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기술적인 도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병리학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실제 유리 슬라이드를 스캔해서 고해상도 디지털 파일로 바꾸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던 걸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옮겨온 거죠. 이 혁신을 가능하게 만든 1등 공신, 핵심 기술은 바로 전체 슬라이드 이미징, 줄여서 WSI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그냥 현미경 이미지 일부를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보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칠 위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WSI는 슬라이드 전체를 아주 정밀하게 스캔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고해상도 디지털 지도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덕분에 샘플링 오류 같은 게 사라진 거죠. 사실 이 기술이 갑자기 하늘에서 똑 던진 건 아니고요. 벌써 1968년에 원격 병리학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고요.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2017년에 드디어 미국 FDA가 1차 진단용으로 WSI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이 기술의 도입을 극적으로 앞당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럼 슬라이드를 그냥 디지털 파일로 바꾸는 게 실제로 환자 치료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그냥 편해지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미시건 대학교의 라이론 판타노이스 박사가 한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나 물건을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대신에 그냥 데이터를 순식간에 전송하는 거죠. 이 기술이 가져오는 혜택은 정말 분명합니다. 이제는 클릭 한 번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전문가에게 2차 소견을 바로 구할 수 있고요. 여러 의사가 동시에 같은 화면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토론도 가능해요. 더 이상 택배 보내다가 슬라이드가 깨지거나 없어질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죠. 게다가 디지털 도구로 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해지고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상관없이 최고의 진료를 받을 기회가 열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디지털 데이터는 단순히 공유하고 저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디지털화는 마침내 인공지능, 바로 AI라는 아주 강력한 분석 도구를 병리학 분야에 데려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AI가 병리학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AI는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세포를 일일이 샌다거나 뭔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을 찾아서 표시해 주는 것처럼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돕는 아주 유능한 보조원 역할을 합니다. 최종적인 진단을 내리고 아주 희귀하고 복잡한 사례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여전히 전체적인 임상맥락을 이해하는 인간 병리학자의 몫인 거죠. 하지만요, 이 엄청난 디지털 혁명에는 그만큼 또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전 과제가 따라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단 하나의 디지털 병리 케이스 파일 크기가요. 우리가 보통 하는 MRI나 CT 같은 영상의학 스캔보다 최대 30배나 더 클 수 있습니다. 30배요? 바로 이 막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고 또 분석해야 하다 보니까 관련 시장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캐너 장비, 데이터 저장소, AI 소프트웨어 같은 걸 다 포함해서 전 세계 시장 규모가 2028년까지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5천억 원에 이를 거라고 해요. 그럼 이 엄청난 데이터를 다 어디에 어떻게 저장하고 관리할까요? 병원들은 지금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쓰면 매달 사용료를 내는 시기라서 오펙스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데이터를 옮길 때마다 드는 전송료가 예측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반면에 아예 병원 안에 자체 서버를 구축하면 캐펙스로 처음에는 돈이 엄청나게 들지만 보안이나 데이터 통제권을 완전히 우리 손에 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건 정말 각 병원의 예산과 장기적인 전략에 따라서 신중하게 내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자, 그럼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기술의 미래에 주목해야 할까요? 이 기술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궁극적인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기술의 최종 목표는 한마디로 전문 지식의 민주화입니다. 저 멀리 외딴 섬에 사는 환자든 대도시 한복판에 사는 환자든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누구나 세계 최고 수준의 병리학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세상, 바로 그걸 만드는 거죠. 이건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디지털화된 방대한 데이터와 AI 분석 기술이 합쳐진다면 우리는 단순히 이게 무슨 암이다 라고 진단하는 걸 넘어서 이 암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또 어떤 치료에 더 잘 반응할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의미의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시대가 이제 정말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